해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어두컴컴한 방에서 후드를 뒤집어 쓴 사람이 번개 같은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영화 속 환상에서 벗어나서요. 허가를 받고 움직이는 해킹, 그러니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모의 해킹의 진짜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영화 속 해킹이 혼돈, 즉흥, 그리고 파괴, 이런 키워드로 요약된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윤리적 해킹은 정반대예요. 계약, 규율, 그리고 개선, 이게 핵심이죠.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 브리핑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한번 보시죠. 먼저 허가받은 해킹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 작전 계획서인 수행 규칙, 또 전문가를 이끄는 윤리적 나침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엔 실제 위험 측정법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마지막으로 완벽한 마무리까지 이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임무, 허가받은 해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죠.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거나 우리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우리 디지털 방어 체계를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 방금 던진 그 질문의 해답의 핵심,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행 규칙, 영어로는 Rules of Engagement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문자들의 작전 계획서, 일종의 플레이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수행 규칙, 즉 ROE라는 건요. 모의 해킹의 범위, 허용된 권한, 그리고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는 공식 합의서입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를 하는 사람과 의뢰한 고객, 양쪽 모두를 법적인 문제나 운영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계약서가 되는 거죠. 제대로 된 ROE라면 이 6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어디까지 테스트할지 정하는 범위, 그리고 공식적인 서명에 담긴 권한 부여, 테스트를 진행할 시간대, 비상 상황을 대비한 통신 채널, 또 어떤 기법까지 허용할지, 마지막으로 민감한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할지, 이 6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중에서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걸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서면으로 받은 승인, 바로 서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명 하나가 합법적인 보안 테스트와 그냥 불법적인 범죄 침입을 가르는 결정적인 법적 방어선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된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테스터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원칙, 바로 윤리적 나침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진짜 프로페셔널이라면 이 4가지 핵심 윤리 원칙을 그냥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언제나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 둘째, 절대적인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킬 것. 셋째, 테스트 중에 알게 된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바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윤리 원칙들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위해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모의 해킹의 목적은 위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험을 찾아내서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을 주거나 회사의 평판에 흠집을 낼 수 있는 행동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윤리적인 틀 안에서 취약점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그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지 측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기술적인 심각도 점수만 가지고는 진짜 위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도구가 바로 CVS, 공통 취약점 평가 시스템입니다. 특히 최신 버전인 4.0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업계 표준으로, 이걸 사용하면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위험에 대해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CVSS 4.0이 정말 흥미로운 점은 위험을 여러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먼저 취약점 자체의 기술적 특성인 기본 지표에서 시작해서 이게 실제로 공격에 이용되고 있는지 보는 위협 지표, 그리고 이 취약점이 있는 자산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따지는 환경 지표, 마지막으로 다른 비즈니스적인 맥락까지 고려하는 보조 지표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딜레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된 테스트 서버에 있는 심각 등급의 결함. 다른 한쪽은 실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라이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보통 등급 결함.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먼저 해결하시겠어요? 당연히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후자겠죠. 이게 바로 맥락이 기술 점수보다 중요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위험의 우선순위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결과를 전달해야죠. 모의 해킹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보고서 작성, 즉 복잡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결정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훌륭한 보고서는요, 두 종류의 독자를 모두 완벽하게 만족시킵니다. 먼저 경영진을 위한 요약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서는 비즈니스 리스크나 재무적인 영향 같은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위한 기술 보고서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나 원본 로그 데이터 같은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고요.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종 깜빡하지만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마무리 작업이 남았어요. 바로 깔끔한 뒷정리와 최종 확인입니다. 테스트가 끝났으면 시스템을 원래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했던 모든 테스트 도구나 악성 코드 샘플을 제거하고 테스트용으로 만들었던 임시 계정도 싹 다 삭제하고 변경했던 시스템 설정도 모두 원래대로 복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테스터가 남긴 작은 흔적 하나가 나중에 실제 공격자에게 악용될 빌미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관문은 바로 재테스트입니다. 발견됐던 취약점에 대한 보완 조치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그리고 그 조치가 혹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진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최종 품질 보증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과정까지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문가들이 일하는 방식, 즉 프로페셔널 해킹의 규칙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만약 여러분의 회사 보안을 점검해줄 테스터를 만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